인생의 목표요. 어머니 집 한 채 드리고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집 한 채. 그거면 만족합니다.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때가 돼서 그걸 이루면은 더 큰 꿈을 향해서 또 달려나가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어차피 그때 되면 또 만족 못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.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자친구랑 모델하우스를 보고 왔거든요. 분양 때문에. 모델하우스를 보고 오면서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모델하우스 구경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르신들이었어. 40대, 50대. 40대도 없지. 5, 60대 분들이 다였어요. 그러니까 아예 신혼부부도 없어요. 그냥 그 중에서 구경 간 사람 중에서 저희가 제일 어렸어요. 저희 말고는 중간이 없어. 그냥 5, 60대가 끝이에요.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니 도대체 우리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한 명도 없구나. 뭐 현실적인 이유는 청약 점수 때문이지. 점수가 안 되니까. 어차피 신혼부부들은 특별 공급이 아닌 이상 점수가 안 되니까 와서 봐봤자 뭐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가점이 거의 다 채워져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구경을 하는 건데, 남들은 부모님들이 다 집 한 채씩 해주고 이런다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자식들한테 집을 물려줄 정도? 집을 한 채 해줄 정도로 능력이 될까?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, 우리가 부모님께 지원을 받는 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, 그렇게 자식한테 집 한 채씩 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은 능력이 돼서 자식한테 집 한 채 해주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,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그 부모님들도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할 때 내 집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고스란히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었던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.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딱 두 가지의 가정 상황만 예시를 들면 해결이 되거든요. 돈이 아예 많은 사람들은 제외를 해두고 두 가지의 상황에서 가정 형편이 괜찮은 사람, 어느 정도 받쳐주는 사람, 그리고 힘든 사람, 이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가정 형편이 힘든 환경에서 태어난 지금 우리 나이 또래인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밟아야 되는 코스가 무조건 대출이에요. 그래서 그 대출을 자녀가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을 할 때까지 2, 30년을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.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다 보니까 그 집이 덩그러니 내 집이 됐을 때에는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. 자식들 집을 사줄 능력도 안 되는 거고, 그냥 자식들이 커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보금자리만 가진 그게 전부예요.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가 돼버리면은 부모님도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집을 받았으니까 남들처럼 대출 받아서 대출 원금 이자 갚을 일은 없지만 돈은 모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다고 계속 쓰진 않을 거 아니야.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보다는 여유가 되니까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와이프와 함께, 남편과 함께 자식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지. 근데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. 그냥 막연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길래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.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위로 거슬러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반대로 생각을 했어.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끊어야겠다. 이 가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, 내 자식들은 이런 생각 안 하게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.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뭐 나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하려면은 내 선에서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나도 똑같이 대출을 받아서 허덕이면서 살겠지만 그 삶이 또 반복되면 자식한테 물려줄 거고 계속 그게 반복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. 그래서 제 꿈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던 게, 일단 내 자식이 태어나서 다 클 때까지는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. 어쨌든 내 자식이긴 하겠지만.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지금 당장에 가장 가깝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집 한 채를 먼저 말씀드리고,
그래서 좀 더 여유가 되면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더 좋겠고 그게 제 큰 꿈입니다. 목표고.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제가 이 꿈을 가진 지가 그래도 꽤 됐거든요. 많이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됐어요.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힘들어요. 엄청 힘들어. 집을 해주는 게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목표를 잡아서 그걸 이뤄나가기까지가 생각보다 많은 기간이 걸려요. 그게 굳이 집이 아니고 다른 거라도 이루어지지가 않아. 저는 뭐 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했을 때도 뭐 이거 한 1년 하면 되지 않을까?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. 그런 생각이 들면 최소한 2, 3년이 걸리더라고. 모든 일들이 전부 다. 내가 꿈꿔왔던 것들은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, 생각보다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좀 느꼈어요. 최근 들어서. 내가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지치더라고.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면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더라고.